선고하는 날엔 헌재 주변을 중심으로 여러 안전 조치가 이뤄집니다. 지하철 안국역은 폐쇄되고 주변 학교는 휴교합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로 가는 길목이 경찰 차벽으로 빽빽하게 막혀 있습니다. 인도 위엔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가득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인근 주민들 피로도는 극에 달했습니다. 해지면은 막 마이크 신소리 나고 깽가리 치고 우울증일 것 같아.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라지만 다가오는 선고일이 두렵기도 합니다. 앞에 폭동이 일어난다 생각하고 막 때려 부시고 그럴까봐 대통령 선거 한 날은 문을 닫아야 되나? 서울시가 선고 전후 3일 동안 헌재 주변 인파 밀집 지역에 소방, 경찰과 함께 1,3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안전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길가의 공유자전거 따릉이는 이미 모두 치워졌고 쓰레기통이나 입식 간판도 임시 철거됩니다. 헌법재판소와 가장 가까운 이곳 안국역은 탄핵 선고 당일 하루 종일 폐쇄 조치되고 대통령 관저 주변 한강진역은 당일 상황에 따라 폐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시내버스도 광화문과 세종대로, 한남동과 국회 앞 등에서 임시 우회하거나 무정차 통과합니다. 환자 발생에 대비해 안국역, 한남동 등 주요 지점엔 현장 진료소도 설치됩니다. 헌재 주변 학교 통학로도 비상입니다. 부모들도 등하교인데 걱정도 하고 그래서 등하교 때 차량으로 픽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안전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은 선고 당일 헌재 주변 유치원과 학교 11곳에 대해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 심판 1차 변론 기일을 진행합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윤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내란을 모의해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박 장관 측은 국회 탄핵 소추가 졸속으로 이루어졌고 사유도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신속히 각하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첫 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린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치인을 체포하란 말은 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현옥 기자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국회와 선관위 등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거대 야당의 패악질 때문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합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면서 어떻게 폭동이 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말은 아예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다 대통령 윤석열이란 표현을 쓰자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은 국가원수니 호칭을 바꿔 불러달라 요구했고 이에 대해 검찰은 진술권 침해라 반발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 사건의 병합으로 새 피고인의 재판은 함께 진행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 측은 김 전 장관과 같은 입장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27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서는 정성우 방첩사 1처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0일 진행됩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기후환경 뉴스 기후는 말한답니다. 지난해 선박 출항을 통제하는 기준이 되는 해상기상특보가 전년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특히 3월에 발효된 풍랑특보와 태풍특보 건수가 전년보다 2.6배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사고 선박, 백척당 인명피해도 3월에 가장 많았다며 해양 종사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본 시즈오카현에 위치한 하마오카 원전이 원자로 해체에 들어갔습니다.
한마호카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원자로 해체 작업은 어제부터 시작됐으며 2043년까지 원전 폐기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일본에서 실험용 원자로를 폐기한 적은 있지만 상업용 원전을 폐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은 밝혔습니다. 각종 행사장 등에서 대량으로 사용하는 컵과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센터가 충북 청주에 들어섰습니다. 일회용품 쓰레기를 크게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전국의 첫 공공세척센터입니다. 이만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식기세척기가 쉴 새 없이 그릇을 씻어냅니다. 애벌과 거품 세척을 거쳐 7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헹구고 말립니다. 설거지가 단 몇 분 만에 자동으로 마무리됩니다. 여러 번 쓸 수 있는 그릇과 컵, 접시, 수저 등을 수거해 씻어주는 세척센터입니다. 3시간 정도 고온고압 소독을 하고 마지막으로 선별 포장해서 사용처로 배송되는 일련의 과정이 계속 순환됩니다. 하루 최대 2만 개, 연간 700만 개까지 세척이 가능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되는데 시립 장례식장 등 공공시설과 지역 축제장 등을 시작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회용품 판매 수입이 사실 있는데요. 협조를 해주셔서 그 수익을 포기하시고 저희들한테 이제 다용기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32억 원을 지원받아 건립부터 운영까지 자치단체가 도맡는 전국 첫 공공세척센터입니다. 친환경 교육 프로그램과 견학시설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플라스틱 배출량이 OECD 1위가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회용기 사용량을 줄이고 청주시는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으로 연간 탄소 배출은 6,000톤, 플라스틱 사용은 1,200톤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출근길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과 함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번 꽃샘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 모레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헌성 등을 이유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정당 해산법 추진에 대해 북한식 독재라며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에게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간국가로 지정한 배경에는 미 에너지부 산하연구소 직원의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유출 시도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양국 간 협의에 나섭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지 21일이 지났지만 아직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채 휴정기간 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선고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11일째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였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학교를 떠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대다수 학생들은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의대생들에게 이달 안에 복귀하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의대생들의 복귀를 두고 의료계에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얼마 전에 정부가 이와 관련돼서 조치를 발표했었는데 이 내용부터 살펴주시죠. 네, 교육부는 지난 7일 대학 총장 학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이날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의대 정원은 기존에서 2,000명 늘어나 있는 상태, 5,058명입니다. 네. 정원을 다시 증원전으로 줄이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는 정원이 아니라 모집 인원을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에서 정원 내에서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까지 줄일 수 있도록 열어둔 겁니다.
단 이달 안에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복귀하는 게 전제 조건이라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네.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도 입학 정원은 증원한 5,058명으로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세운 거가 상당히 파격적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의대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한마디로 싸늘했습니다. 네. 의대생들과 의료계는 정부가 제시한 전제 조건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의대생 단체인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정부가 안 돌아오면 5,058명을 뽑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면서 교육과 학생을 위한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24, 25학번 교육 파행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복귀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복귀하지 않으면 5,058명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와 협박뿐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대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은 바꾸기 어렵다면서 실패한 증원 정책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혹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복귀하고 싶은데 복귀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네, 의대와 의료계에서는 단일 대우를 강조하는 폐쇄적인 분위기도 한 요인이라고 꼽히는데요. 네. 특히 이른바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복귀한 의대생들의 신상을 익명의 의료계 커뮤니티에 올리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일단 한 대학병원 전문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복귀한 사람들도 인스타그램이랑 이름이랑 또 찾아갖고 또 올리고 막 그러고 있어요. 안에서도 강경한 휴학이나 파업이나 이런 거를 원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제보는 안에서 하는 거죠. 결국은 배신자라는 주홍 글씨가 우려돼서 학교로 돌아오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근 건국대 의대에서는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을 동료로 간주할 수 없다면서 공개 비난하는 입장문을 단체 대화방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의대생 수업 복귀 방해 행위로 6건을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블랙리스트 방조 혐의로 최근 의사 커뮤니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대생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교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제 이례적인 성명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대 의대 교수 4명이 실명으로 제자들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었는데요. 네. 학생들을 향해 현재의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다면서 수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의사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이 오만하기 그지없다. 내 가족이 이들에게 치료받게 될까 두렵다와 같은 직설적인 표현도 담겼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목소리가 많지 않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의대교수 단체들은 또 상반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일부 의대 학장들이 미복귀 학생의 제적을 거론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고 압박과 회유로 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원로단체인 의학한림원도 각종 불이익과 시한적 압박을 가하는 정부의 태도가 놀랍다며 비슷한 입장을 냈습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서울의대 교수들이 낸 성명에 대해서 교수라 불릴 자격도 없는 몇몇 분들께 라는 제목으로 반박글을 게시했는데요. 그는 교수의 본분을 다하지 않은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니 당혹스럽다면서 수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실 시한이 많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학생들이 돌아오느냐 아니냐 이건데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의대생들은 여전히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연세대와 고려대는 최종 등록 기한이 이번 주 금요일인 21일입니다. 학교 측은 이날까지 학생들이 등록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미등록 재적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등록 기한이 27일인 서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선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현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남 영암의 한우 농장 3곳에서 구지역이 추가로 확인되는 등 전남을 중심으로 구지역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최대 축산단지가 있는 충청남도는 선제적으로 긴급 백신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손용희 기자입니다. 농가에 공급할 백신 분류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남 지역 구지역 확산 소식에 충청남도는 백신 접종을
급하게 2주가량 앞당겼습니다. 50도 미만 농가대는 공수의사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접종할 계획인데요. 지금 그 공수의사를 나눠줄 백신을 지금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접종해야 하는 대형 축사는 서둘러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드론까지 동원해 소독약을 뿌리기도 합니다. 지난주부터 출하를 시작을 하는데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이 피해가 있을까 없을까 큰 불안감에 지금 현재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230만여 마리의 돼지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43만여 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는 충남 지역. 구제역 심각경보는 영암 등 전남 10곳에 내려져 있지만 언제든 확산할 수 있는 만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백신 접종 뒤에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앞으로 2주일간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충남도는 농가 13,800여 곳의 소와 염소 55만여 마리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는 22일까지, 전라북도는 31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치기로 하는 등 지자체별 방역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달까지 추가 경전 예산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오늘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추경 편성과 연금 개혁 등 민생 현안을 의제로 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등 모수 개혁엔 앞서 여야가 합의했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는 오늘도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중서부와 남부에 강력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모두 8개 주에서 주택 수백 채가 피해를 입었고 최소 4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번개가 솟구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가지 모양으로 뻗어내려와 땅에 내려 꽂더니 대나처럼 밝은 섬광을 내뿜습니다. 다른 지역에선 토네이도가 훑고 지나가며 양계장 건물을 날려버립니다. 토네이도가 지나간 자리엔 폐허만 남았습니다. 이 스쿨버스는 도로가 아닌 담벼락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I had my daughter in the house with me and I had to put her in the closet and just make sure everybody in the house was safe. That was my main goal. 엘라베마와 미시시피, 미주리 등 미국 중서부와 남부 8개 주에 지난 주말까지 거센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20여 개 주에 970번 이상의 심한 폭풍우가 보고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모래폭풍과 강한 돌풍으로 곳곳에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주택 수백 채가 파괴되고 최소 4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 기상당국은 3월에 이들 지역의 악천후가 드문 일은 아니지만 올해는 규모와 강도가 더 세다고 평가했습니다. I've served as governor now for 6 years and I've learned to never be surprised about anything because that's the times that we find ourselves in. 트럼프